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이죠. 50대 인생 비구 윤슬TV의 윤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떤 책 이야기로 책에서 멈췄냐면 고명환 작가님의 신간입니다. 독서의 기술. 독서의 기술에서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독서를 일을 하고 생각을 구를 하라. 요 내용 중에 눈먼 시계공에 나오는 글을 조금 인용하신 게 있는데요. 그 글이 저한테는 좀 멈춤이 왔습니다. 이 파트에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에게 왜 책을 읽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숨도 안 쉬고 생각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겠다라고 쓰셨는데요. 첫 문장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답을. 제 생각을. 저는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나의 생각 확장, 정리, 그리고 배움을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꼬리표를 다른 게 성장하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책을 읽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한 거는 생각하기 위해서라고도 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눈먼 시계공의 인용글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몸은 대개 주변 환경보다는 따뜻하다. 추운 기후에서는 그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우리가 죽으면 그 일은 중단되고 온도의 차이는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은 주변의 온도와 같아진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좀 멈춤 시간이 조금 길었고요. 끝에 보면 죽는다는 건 주변과 온도가 같아지는 것이다. 라에 저는 물음표를 하면서, 일단은 덮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읽은 책이 뭐였냐면,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였거든요. 여기는 지금의 날씨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건데요. 1851년 7월 16일의 소로의 일기입니다. 오늘이 첫 무더위인 것 같다. 멀리서 보면 공기에 특유의 푸르스름한 안개가 낀 듯하다. 마치 용광로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후덥지근하지는 않다. 멀리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계절은 아니다. 10월, 11월의 공기와 정반대다. 여행하기에도 적당하지 않다. 지금은 과수원과 작은 열매들을 위한 세상이다. 우물물이 차갑다면 집에 머물러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일기를 썼는데요. 일기도 참 서정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일기를 쓰면 좀 사실적인 내용으로 쓰는데 이분의 일기를 보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밑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항상 있어요. 글이 읽고 이렇게 저는 제 생각을 또 조금씩 적거든요. 여기 보면 저는 아주 사실적이에요. 너무 덥다.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 눈먼 시계공의 인용글이 생각난다 하면서 인용글을 한 번 더 적었어요. 적으면서 나는 뜨거워지는 이 지구별에서 더 온도를 높여서 살아내야 할까? 온도를 낮춰서 살아내야 할까?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이 차갑다면 집에 머물러도 좋을 것이다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원한 곳에 그냥 집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게으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계절에 맞는, 계절과 내가 맞는 방식으로, 좀 살아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있잖아요. 어, 결국 주변의 온도와 같아진다. 라는 이런 표현이 좀 저는 되게 좀 일렁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물론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내린 제 삶의 답은, 몸과 삶의 온도를 낮추고, 마음의 온도는 높여서, 살아가야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는 더운 환경에서 체온을 높여서 버텨내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더우면 땀을 흘리게 되고 또 땀을 배출하면서 열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살아남으려고 하잖아, 우리 몸이. 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을 내기보다는 좀 열을 식히는 과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요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삶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삶의 온도를 낮추려고 하면 이 낮추려고 하는 거는 무엇일까 했을 때 너무 지나친 경쟁이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뭐 좀 분노라든지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그런 열기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실 너무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것도 조금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너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도 우리는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도 좀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실수라는 걸 하게 될 때는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너무 익숙해서 실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좀 생각을 계속 갖고 내가 뭔가 조심하고 해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 그 실수를 가지고 저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낮추면 안 되는 온도도 있겠죠. 그게 이제 사람을 향한 다정함,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관심. 내가 지금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 인생을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2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내가 남은 시간이 훨씬 더 살아온 시간보다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온 내 삶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어떤 이유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은 또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거. 나는 그런 마음의 온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명을 돌보는 마음. 이런 것들인데 저는 하초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제가 이 하초를 잘 몰라서 물을 언제 줘야 될지, 햇볕을 언제 쬐게 해야 될지, 사실 좀 처음 낯선 식물이 나에게 오면 그 시행착오가 꼭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적당한 물과 바람, 햇살을 주게 되면 이 아이가 새로 잎을 피울 때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런 마음의 온도는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내가 견뎌내는 내면의 마음, 내면의 담담함, 구두, 이런 것들은 좀 온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의 책을 읽고 연결하면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를 낮춰야 할 것, 높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죽는다는 것이 온도가 같아진다는 것, 주변과 온도가 같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